저희 반려견이 몸에 피가 날 정도로 긁어서 병원에 갔는데요. 알레르기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그때그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하나씩 안 먹이면서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 알레르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뭔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반응을 해요.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몸이 이제 익숙해지는데 그 익숙해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알레르기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들을 알러젠, 항원이라고 합니다. 항원이 있으면 항체가 생겨요. 어떤 알러젠이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미네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고전적인 방법인데 회피 방법. 안함으로써 그렇죠. 반응이 없는지 하나씩 빼보는 거죠. 어떨 때 안 긁나 그 반응을 보는 건데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넣는 거예요. 8주를 그것만 먹이는 겁니다. 증상이 완화되는지 더 심해지는지 그대로인지 더 심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8주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저 두 달 동안 봤는데 증상이 확 완화됐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요. 뭘 할까요? 과거에 먹었던 걸 8주 후에 먹여봅니다. 그래서 와 하고 막 긁으면 그거 잡았다. 이게 확실한 식이 잡았다. 알레르기 네. 진단 방법이다. 아직까지는 이 방법만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러게요. 너무 오래 기다려요. 2달 동안. 왜냐면 고기만 해도 종류가 몇 가지 될까요? 소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캥거루도 있죠, 악어고기도 있죠, 말고기도 있죠. 오만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 언제 다 테스트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 지켜줘요. 그럴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그것만 네. 먹이는 게 사료하고 그렇죠. 물만 먹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병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료하고 물만 물만 먹여. 먹었다. 이게 우리가 혼동되는 거죠. 저분의 말이 진실일까? 네. 그것만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테스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혈액을 뽑아보는 거예요. 피를 뽑아서 어떤 스페시픽 IgE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높은지 각각의 알러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외부에 있는 물질이 감작하는 게 뭔가 알아보는 거죠. 피부에 닿았었을 때. 그래서 털을 여기 다 밉니다. 그래서 바둑판처럼 밀어요. 그래서 격자무늬로 만들어 놓고 주사를 조금 넣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뭐 꽃가루라든가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여러 가지 알러젠을 넣었을 때 이거보다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게 뭔지 그걸 이제 찾아서 집에서 제거를 해주거나 외부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제 피하는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한 방법을 그럼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몸에 피가 나올 정도로 심하게 긁는다라고 하면 식이 알러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먼저 하고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애들을 위해서 만든 치료식이 있습니다. 네, 치료식을 먹이는 방법을 추천을 해줘요. 개들 보면 귀 탈탈탈탈 터는 거 많이 보시죠? 네. 맞아요. 네, 그걸 긁는 걸까요? 습관적인 행동일까요? 그냥 저희도 가끔 귀 만질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안 간지러운데도 그런 습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반복적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보호자가 몇 번 본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수의사가 봤었을 때는 그 막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긁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려면 그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진짜 빠릅니다. 본격적으로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바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좀 이따 나타나느냐. 그 차이구나. 시간차를 그렇죠. 두고 나타나느냐, 네, 바로 나타나느냐. 그렇죠. 봄철 같은 경우에 네. 꽃가루 막 날리고 이러면 재채기. 바로 하죠. 그렇죠. 눈물 그렇죠. 나고. 그리고 확 이렇게 올라오시는 네. 분들도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즉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바로 안 나타나고 좀 지나고 해서 한 살, 두 살 넘어가면 나타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후에 나타나는 거죠. 요 정도만 알면 반응하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중간에 입양을 한 경우에는 우리 반려동물이 뭐가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하는지 네. 그걸 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중간에 입양한 애를 키운다라고 했었을 때 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없으면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 미리 사서 고생하거나 그렇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데 뭔가를 먹었었을 때 발적이 일어나고 피가 나올 정도로 막 긁는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적절한 검사와 그리고 거기 검사 결과에 따라서 피하거나 아니면은 특수 목적식을 먹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발생했을 때 네. 제대로 대처하는 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뭔가 기록을 해둔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기록은 진짜 중요한 힌트예요. 그래서 보통 식이 알러지가 3개월, 4개월에 생긴 애들은 없어요. 태어난 지 아, 3개월, 새끼 4개월이요? 때는. 네, 없어요. 점점 이렇게 돼서 보통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게 1년 이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래. 지금 멍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1년 이전에 먹였던 단백질 원을 기록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렇죠. 와, 다른 이런 거는- 것보다도 단백질 원이 네.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식이 알러지는 99.9%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요. 환절기에 바깥에 나가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계절성 그렇죠.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동물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지, 특히나 산책을 하는 동물이면 뭐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산책을 하지 않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계절성으로 나타난 경우 많이 있죠. 산책을 네. 하지 않는데도요? 그렇죠. 문 열어놓잖아요. 환기시키니까. 네, 환기시키니까. 그 정도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꼭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묻혀갖고 들어오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디가 더 많이 유병률이 높을까? 도시에 도시. 살면 그렇죠. 좀 더 잘 그렇죠. 걸리겠죠. 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왜 유병률이 낮았을까? 많이 접해서? 네, 맞아요. 많이 접하는 거죠. 산으로, 들로, 냇가로 이렇게 해서 놀러 다니고 하면서. 예,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면역 반응이 다 차곡차곡 잘 일어났는데 도시에 있는 자녀들은 많은 것들을 못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병률이 높고 첫째와 둘째 누가 더 유병률이 높을까? 둘째? 둘째일 것 같아요. 둘째가 둘째요? 더 면역이 클 것 같은데 형한테 비슷했어요. 형한테 첫째가 아. 좀 높고 둘째가 많이 낮아요. 첫째한테 이제 그걸 그렇죠. 받는 거군요. 아. 첫째가 어린이집도 다녀오고 놀이터에 가서 흙도 만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둘째는 자연스럽게 더 면역이 쌓이는 거. 세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면역 쪽은 악화를 시켰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시골에서 태어난 둘째 자식이 네. 면역력 짱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집을 그냥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아요. 모두의 면역력을 그거는 위해서. 너무 그래서 자기 합리화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라고 네. 하시니까. 그렇다고 어지럽혀 놓고 살자면 오히려 그런 알레르기를 줄이려면 산책을 좀 더 많이 시키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쵸. 외부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 그쵸. 시켜줄수록 네네. 좋지 않을까요? 외부 노출을 하는데 콘크리트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저는 흙. 웬만하면 흙, 잔디 이런 데를 밟아주면 좋은데 이게 좀 딜레마예요. 어떤 딜레마냐면 어렸을 때 면역이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네. 예방접종 5차까지 다 끝나려면 보통은 나가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네. 오히려 네. 근데 질환이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또 면역이 또 튼튼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형성이 되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개들을 접촉하는 건 좀 피하더라도 외부와의 노출을 통해서 좀 건강하게 면역을 키우는 그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긁고 빨개지고 그거 외에 또 있을까요? 그거에 다예요. 그게 다예요? 네. 다른 게 없군요. 심플하네요. 네.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거, 피가 나는 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왜 빨갛게 부풀어 오고 왜 털이 빠지고 왜 부풀어 오르는가 간지럽기 때문에. 간지러워서. 사람은 손이 여러 군데 가잖아요. 등 부분 빼고 가려면 막 긋거든요. 반응이 보이는 데가 눈두덩이, 그다음에 입술 주변, 그리고 목덜미, 겨드랑이, 그다음에 사타구니 이런 데 이제 반응이 많이 보이죠. 네네. 그 부분에 이제 발이 다니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우리 몸에 이렇게 과립 형태로 있어요. 방출되지 않은 형태로 있는데 몸에서 원하지 않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터집니다. 터지면서 여기 숨겨져 왔던 히스타민이 쭉 혈중으로 방출이 돼요. 그러면은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시킵니다. 네. 이런 알레르기를 방치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또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계속 긁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 긁다가 그 상처가 아물었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딱 찢었다가 그래서 제일 심하게 오는 경우는 털이 빠지는 거죠. 털이 빠지게 되고 피부가 바뀝니다. 태선화라고 하는데 코끼리 스킨처럼 바뀌어요. 딱딱하게요. 네, 그리고 원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성화돼. 너무나.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 그렇죠.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너무 속상할 수 있을 그래서 것 초기에 같아요. 잡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긁는 증상이라든가 홍반이라든가 가려움증, 부푸름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기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원인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식이 알레르기여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피부 질환일 수도 있고 기생충, 외부 기생충일 수도 있고 곰팡이에 감염이 돼서도 있고. 어쨌든 그런 원인을 확인하려면 병원에 꼭 병원에 가봐야 가시는 네, 게. 그러면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거 저희가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이 알레르기 완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완치가 완치.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리만 잘해주면 되죠.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모든 알러젠에 대해서 모두 다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애들만 그래요. 더 어려워요. 일부 애들만 그러니까 그 네, 개체들은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관리 방법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원인을 알았다라면 아주 쉬운 방법, 뭐 특별 처방식만 먹인다라든가 어떤 음식은 피한다든가 네. 그리고 나갈 때 이러이러한 걸 주의한다든가 그 정도만 하면 증상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아만 내면 그 그렇죠. 다음부터는 좀 쉽겠군요. 그렇죠. 관리를 하면 되니까. 네.